이번에는 5행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란 물이다. 물도 된다. 어느 것이 답입니까? 물도 된다. 그렇겠죠. 왜 수에서 물이라는 상징을 읽어내게 되었을까요? 수란 어떤 성분이길래 물과 통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물은 고이는 성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웅덩이에도 고이고 사발에도 고이고 숟가락에도 고입니다. 어디나 고이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면서 수를 생각하고 수에서 그 물로 연결되는 고리를 읽어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라는 것은 고인다는 것, 그 의미에서 물을 찾았다는 걸로 봅니다. 특히 물만이 아니죠. 액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액체는 고이는 성분이 있구나. 고인다는 것은 응고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수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수는 종결, 마지막입니다. 물이 산골에서 흘러 내를 이루고 강을 따라서 바다에 갔을 때 종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결자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아하, 물이 붙어 있네. 물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 대해, 바다에, 그곳에는 물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응축, 뭔가 단단하게 뭉쳐서 압축되는 듯한 느낌, 수축되는 느낌도 수 속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도 포함이 되는데 금과 혹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금은 마음이 저장된다고 말하면 물은 물질이 저장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봤을 때 수는 응결, 응고라는 것으로서 액체를 떠올리게 되는데 수에서 우리가 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가 보입니까? 아하, 수에는 도가 없습니다. 무도군요. 도가 없는 것은 무도입니다. 없다 이거죠. 그러면 도가 아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무자와 불자의 용도를 가끔들 한자 공부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도가 없다는 얘기와 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잘못됐다 소리입니다. 무도는 잘못된 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도가 없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아, 구분이 확 되죠. 무자와 불자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가 없습니다. 도가 없는 게 또 하나 있었죠. 화도 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호가 그렇습니다. 수도 도가 없군요. 뭔가 이건 있는데 뭔가가 되다가 말은 듯한 느낌, 그죠? 뭔가 될 법한 느낌이 있지만 역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법으로 삼았을까요? 법자 속에 있는 이 수는 뭐냐? 이거 보통 이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하. 법은 도일까요? 법은 도일까요? 네, 아닙니다. 법은 도가 아닙니다. 법은 방편입니다. 온갖 법, 무슨 법, 세월호법, 무슨 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방편입니다. 법은 도가 아닙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법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천연 그대로가 도인 것이고 법은 만든 것이죠. 인위적인 방편으로 만든 것이 법입니다. 헌법, 그렇군요. 법은 항상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도가 아닌 걸로 기준을 삼았잖아요.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왜 이런 걸로 기준을 삼았을까요? 아하, 또 법자를 또 풀이를 할까요? 네. 자, 법은 그때그때 변한다. 물은 그때그때 변한다. 폭포에서는 경류를 이루고 강에서는 완만하게 흘러가고 바다에서는 해류를 따르고
상황 따라 계속 변하잖아요. 그게 법이지. 도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것. 마음은 도라고 합니다. 심도. 마음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법은 속박된 법이겠죠. 만약에 마음의 법이라고 말했다면 법의 의미는 이런 이미 뭔가 치우친 상태에서 법을 취하고 있는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과 도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법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도인이니까. 도인은 도를 논해야지 법을 논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수란 무엇인가? 응고하는 것이다. 응축되는 것이다. 뭉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없다. 도가 없고 대신에 음기가 태음이라 그랬죠. 태음. 너무 음기가 지나쳐서 순음이다. 양이 없다. 그래서 치우쳤기 때문에 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가 없다고 그래서 못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극양으로 치우친 것도 있고 극음으로 치우친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가지 오행 가운데에는 이렇게 도가 치우쳐서 위로 치우친 것과 아래로 치우친 것, 물은 아래로만 가죠. 이것을 역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화수미제라고 그럽니다. 화수미제. 화와 수가 서로 있으면 위가 화일 때 밑에가 수일 때 이 둘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왜냐? 불은 위로 가고 물은 아래로 가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수가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기제가 됩니다. 수화는 기제다. 무슨 뜻이에요?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불이 있으니까 물은 내려오고 불은 올라가니 만난다 이거죠. 주역의 포인트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리고 역경 아닙니까? 그래서 역경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변화가 이렇게 생겨야 비로소 이게 좋은 일인데 이거는 변화가 없어. 화수미제는 보통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뭐라 그럽니까? 미제 사건 그렇게 말하죠. 수화는 이렇습니다. 이 수화가 서로 만나는 데서 도가 일어나지 각각은 위로 가버려서 끝났어. 아래로 가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수와 화의 본질이다. 오행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 계절로는 겨울을 말합니다. 겨울에는 삼라만상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종결이죠. 그래서 겨울은 종결이다. 모든 사람들, 사물은 웅크려듭니다. 곰도 동굴에서 웅크리고 잠자고 있죠. 씨앗들도 전부 다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언제를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수란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화는 끝없이 팽창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서로 상반된 거니까 역시 음양으로 본다면 화는 양이고 수는 음이니 서로 상대적인 의미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되겠죠. 여름과 겨울.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여름에는 하지, 지자가 있습니다. 겨울엔 동지.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극이란 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하지, 화의 극 이렇게 되겠죠. 겨울이면 동지, 겨울의 극. 너무 덥고 너무 추워. 공부도 안 됩니다. 너무 더우면. 일도 못하죠. 이러다 쓰러집니다. 밭고랑에서 더위 먹고 쓰러진다 그러죠. 일사병. 그러죠.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 뭡니까? 이지 다음에 이 분이 있죠. 춘분, 추분. 이 분이야말로 도인 것입니다. 도. 나눠지고 있잖아요. 봄, 가을은 도다. 치우쳐버리는 것은 도가 아니다. 수라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도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치면은 수는 노후가 되겠습니다. 노년. 이제 몸은 수축이 되죠. 키가 줄어듭니다. 물렁뼈가 오그라들어서 그럴까요? 뼈가 줄어듭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또 밤이 되면 우리는 잠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A4에다가 써보십시오. 수와 연관된 단어. 그것이 뭐랄까 동사든 형용사든 명사든 상관없습니다. 총망라 해가지고 A4 한 장, 두 장, 세 장 채워보시면 글쎄요. 적어도 수에 관해서 할 말이 3시간은 되지 않을까요? 수에 대해서 3시간 말할 수 있으면 화에 대해서도 3시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행을 잘 알아야 사주를 적어놓고 설명할 때 소스가 아주 풍부해집니다. 단지 수는 물이다 이래가지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 의미, 수의 상징을 아주 폭넓게 또는 깊게 관찰하고 살피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